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은 장훈엽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고 후원해 주신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님과 위원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태동시부터 KT 내에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만들고 직접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IT 자문위원을 거치면서 SSM, 젠트리피케이션, 디지털 소외 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맞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약 85%, 전체 고용의 36%를 차지하고 내수경제, 국민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모든 것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MZ세대로 대변되는 소비문화의 변화는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의 시대에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통 방식을 보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공지능,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여 경쟁력 있고 튼튼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각자의 영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지혜를 모아서 청년들에게는 자유로운 창업의 기회를, 700만 소상공인에는 생존과 발전의 기회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동참해주신 모두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서 함께 큰 힘을 보태주신 박상중 의원님, 김성동 의원님, 엄태영 의원님, 이영 의원님, 힘을 보태주신 국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국정 업무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축하해주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 이철규 단장의 단장님, 박성중 광풍리 단사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손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이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이 시기에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현장에서 지금 몸에 닥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 하는 현실이지만 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미래를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 산업에서 급속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외면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지만 빅데이터, AI, 5G, 네트워크, 엑셀, 클라우드 시스템, 또 얼마 전까지는 책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됐고 지금 실생활에서 접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반 비대면 비즈니스가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당장에 치러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기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업에서 있어도 당장 매출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우리가 정책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많이 국회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필요성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힘에는 디지털 관련된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시죠. 오늘 뭐 이영 의원님도 오셨는데 디지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당에 계신 분들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너무 보고 있죠. 디지털 뭐 이런 것보다 이해보다는 양극화, 돈을 버느냐, 돈을 못 버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사실 거창한 이름의 예산을 쏘고 있지만 그제나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해법을 전문가를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고요. 또 오늘 디지털 전환위원장을 하신 장인혁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KT에서 오랫동안 소상공인 관련된 현장에서 직접 해주셨고 그리고 KT 대표도 하셨고 오늘 또 오신 분들 보니까 각계 전문가들로 이런 현장 전문가이십니다. 아마 오늘 실질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국민과 같이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정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세미나 제목처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해법을 다시 찾고 미래의 먹거리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닥친 현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존경하신 우리 박성준 과거의 간사님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제도적 부분이나 법률적 부분에서 부딪히고 계신 분이시고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부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성준 우리 의원님께서 아마 축사하러 오셨는데 아마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국회에서 정책벌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자위 의원들도 오셨는데요. 김정계는 우리 산자위에서 입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까이 보여줘요. 또 소위 위원장님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시고 또 영재현 의원님, 김영재 의원님도 정말 소상공인들의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노력하시는 분들의 부분들, 행동 주체하신 분들이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가바이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이민년을 맞이해서 검은 호랑이 했는데 우리가 뭐 직접 검은 호랑이는 보지 못했지만 힘도 세고 망가 모든 것에 행운을 가져오는 그런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올해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는 화목하고 하시는 일은 대박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위원회 장애부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 정말 그리고 또 우리 최성재 우리 소상공인 위원장님 정말 제대로 타픽을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49개 당협이 있는데 지금 한 30개 제도가 돼요. 하루에 한 4-5개씩 계속 오늘도 보기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쭉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상당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이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차제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생존의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없으면 다 죽는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포럼, 토론회 정말 제대로 적기에 제대로 걸쳐왔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5G라든지 기타 다양한 것을 접목해서 어느 것이 제대로 접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대안을 제시하시면 그 대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 현장은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 찾기도 간단치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말은 하기 쉬운데 그걸 실상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법을 찾아내는 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오늘 조명하신 많은 토론자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다 오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당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문재인의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난 5년을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빗대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대선에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면 정말 화끈하게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다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위원들이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선장위에 지금 중기소위 보관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그 포션이 아무리 높다 한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대책도 없이 가장 어려움의 고통의 제1선으로 몰리는 게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이 이렇게 700만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노동 구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구조가 도저히 고쳐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몰렸는데요.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저희 특히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 200만 원 주는 거 그거는 그냥 찔끔찔끔 선심성 행정의 선심성 표기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사실 그 내막을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항상 끝나고 나면은 누가 홍보전을 더 많이 하느냐, 누가 언론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많이 왜곡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국회에서 굉장히 치열한 투쟁과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나마 작년 이제 9월 이후부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거 실질적인 보상하면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국가 재정에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지금 행정명령을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런 행정명령을 국가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데 저는 첫 번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소상공인 디지털위원회나 이런 모든 어려운 점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당에서 지금 의원님들 산장이나 과방위가 다 해당 위원회인데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정권 교체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정권 교체 하지 않으면 기존의 정책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바꿔야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에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집권 세력이 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일단 디지털 이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을 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두 손 말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산자 중기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또 잠깐 인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조승재 의원님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함께 참 국감 때마다 예산 때마다 나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소비 전환이 바뀐 지는 오래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저희 자녀들과도 다 온라인 쇼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소비 전환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된 그런 디지털 시대도 대기업 위주로 또 독실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어떤 그 비리비 무입부가 더 심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현장에서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방금 김정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권 교체 저희는 정권 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후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세력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가 뭐 후보 누가 어떠고 그걸 떠나서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저희 국민의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꼭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가 또 앞장서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주 좋은 내용으로 토론하시는데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의 가속화를 또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중고에 빠져 계십니다. 그 와인을 왜 온라인으로 사지 못하게 하느냐, 온라인으로 사게 해달라. 왜 컨택트 렌즈를 온라인으로 사지 못하게 하느냐, 사게 해달라. 굉장히 많은 민원이 국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분들께로 그렇게 다 온라인으로 가면 전문성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샵을 운영하지만 그냥 물건 띄어다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렌즈면 안경이면 관련한 전문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와인도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고 하는데 이런 지식들이 왜 이렇게 디지털이라는 거 앞에서 무의미해지는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과학기술 ICT 정책 중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큰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로 가는 것은 시간을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소상공인 분들이 겪는 위험만큼이나 의료계도 겪는 게 원격 진료를 법으로 막아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2월에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격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3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바로 원격 진료로 가면 동네 병원들이 엄청난 위협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이 소상공인의 문제, 작은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가야 되는 문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뭐냐면 디지털로 가니 필요한 거 개발하세요. 뭐 돈 융자해 드릴게요. 아니면 R&D 자금 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식과 자금이 동시에 드는 이 대전환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섹터별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기랑 물이랑 그 다음에 포스 단말기랑 공부 안 하시잖아요. 디지털이 오면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디지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뭘 배워야 되는 무서운 디지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되고요. 디지털이 또 저변화되면 자꾸 작동이 안 됩니다. PC에 뭔가 멈추면 두려우시잖아요. 껐다 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많아지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서비스 받는 그런 것까지도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의 가장 핵심 공약으로 세웠고요. 한 3년 차, 집권하면 3년 차, 4년 차, 그 정도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쓰실 수 있도록 따뜻한 디지털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빼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고 변혁의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